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뉴스는 국내 뉴스입니다. IMF가 이제 대만과 역전이 또 되겠다. 대만이 한번 앞섰다가 그다음 한국의 1인당 그런 소득이 또 앞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미국발 관세 때문에 다시 또 대만이 앞서는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한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만하고 이제 한국이 앞으로 추세선, 성장률 추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돼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대만은 일단 민주주의가 아주 잘 정착돼 있죠. 2024년도 1월 달에 실시가 됐던 대만의 총통 입법 의원 선거를 한국의 많은 분들은 지켜봤습니다. 대만에서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가 실시된 바로 그 장소에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대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되면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서 전체 집계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만하고 관계는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성장 전략을 썼고 이제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을 썼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이 상당히 이렇게 앞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부러워했죠. 그리고 D램 메모리 반도체 전쟁에서도 삼성전자에 완전히 이제 굴복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전진하고 있는 TSMC 대만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꺾거나 시장 가치가 4배 5배 정도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고 대개 이런 남다른 감회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전쟁에서 완전히 한국에게 여러분들 압도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해보겠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 좋은 일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일이란 것은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장은 성장 촉진적인 제도나 정책을 그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따라서 엄청나게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대만은 선거제도가 이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세력이 독주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죠. 물론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침공이라는 문제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만은 한국처럼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IMF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역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도 경쟁력, 정책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 52시간 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럼 그 자체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그냥 낙오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탈원전을 통해 가지고 산업용 전기료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올리겠다. 그럼 그 자체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이 대만에 여러분들 한국이 내년에 대만에 역전당한다. 신문은 항상 지금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대만하고 격차가 얼마나 나겠냐 우리가 이기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근래에 한국 사회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많이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성장 친화적인 제도나 정책의 도입에 굉장히 인색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IMF나 이런 사람들이 고려 안 할 겁니다. 그냥 모델을 돌려가지고 내년부터 대만에 역전당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한국은 성장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회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태도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박약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한참 이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재임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혹한 그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상법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참 깝깝하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교적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날카로운 그런 필력을 자랑하는 분이 이 백광엽 수석 논설위원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대 추구 제도화로 치닫는 상법 논란. 이 지대 추구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렌트 시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부를 쟁취하는 활동을 렌트 시킹 이런 표현. 지대 추구죠. 지대 추구가 제도화되고 정체가 된다는 것은 정치화 현상의 일환인 거죠. 시장이 정치화되고 기업이 정치화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법에서 현재 이사 충실 의무에서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주주까지 포함시키게 되면은 사실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들은 배임제 같은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먼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시장 친화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백광엽 수석 논술위원이 지대 추구 제도화로 치닫는 상법 논란. 글을 아주 잘 썼네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그런 상법 학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상법 개정은 단기 수익의 골몰하는 다수에 의한 황금알 거의 배 가르기다. 선거를 악용한 지대 추구의 제도화가 두렵다. 이제 선거가 무력화되게 되면은 특정 정치 세력이 거의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제도와 정책의 경쟁력에 의존하게 되고 제도와 정책이 계속 정치화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필히 대만한테 여러분들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얼마 전까지 편집국장을 지내셨던 조일훈 논술실장이 한국이 다시 가난해질 각오가 돼 있나 다시 가난해질 각오를 하건 말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오를 한다 해서 여러분들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오한다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집단적 선택에서 엄청난 것을 포기해 버린 거죠. 정치 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의 닫은 거하고 같은 거니까. 조일훈 편집국장을 지내셨던 분이 한국이 다시 가난해질 각오가 돼 있나 각오하고 말고하고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냥 사회 전체가 정하게 되면은 그 결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다들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경제신문의 편집국장까지 지냈으니까 비교적 시장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데 길이 안 보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이 싫어하는 가전 입법을 자행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보라.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파괴와 태형은 거칠 줄 모른다. 이게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인은 다시 가난해질지도 모른다. 가난해지겠죠 그런데 가난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글은 써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래 못 살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Back to past. 폭삭 속아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의 수다. 정책과 제도가 성장 촉진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대 변화하고 동떨어졌으면 3년 후 5년 후 대만과의 격차가 얼마나 날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려워지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려워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정책과 제도를 여러분들 잘 만들려면은 선거가 투명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이분들이 썼던 한국이 다시 가난해질 각오가 돼 있냐 지대 추구 제도화로 치닫는 상법 한국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 앞으로 참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